2006년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13층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었던 여성 김씨는 2006년 5월 8일 오전 9시 30분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해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 원래 안주인분이 문을 열어주는데 어디 가셨나? 혹시나 해서 현관문을 딱 돌려보니까 문이 열리네. 그렇게 들어간 집 안에서 이 김씨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주인이었던 28살 최씨 여성이 피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당시 최씨의 얼굴은 멍이 든 채로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에는 타월이 감긴 채 흉기에 여러 차례 베이고 찔린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이날이요, 피해자 최씨의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결혼 기념일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사망 사인은 목뼈, 연골, 골절 및 질식과 베이고 찔린 자상. 가사 도우미의 신고로 출동한 이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다 뒤진 흔적이 있는 빨래통, 그리고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의 혈흔, 그리고 오락실 라이터를 하나 발견했고요. 피해자 최씨 근처에서 제3자의 옷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최씨의 아파트 CCTV를 살펴본 결과 범행 추정 시간에 최씨의 집 쪽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옷차림이 바뀐 채 태어난 척 황급히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거동과 행동이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를 딱 보니까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 버튼을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주먹을 쥔 상태로 이렇게 눌러. 보통은 그냥 이렇게 누르는데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눌러? 혹시 지문을 안 남기려고, 지문을 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눌렀던 건가?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 남자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사건 당일 이 남자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최씨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제압했는데, 이때 이 최씨가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계단 쪽으로 도망을 치니까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집 안에 있었던 과도를 들고 집 밖으로 뒤따라 나온 겁니다. 최씨 잡으려고. 그리고는 도망가는 최씨를 붙잡아 과도로 찔러 제압했고, 그렇게 집으로 강제로 끌고 다시 들어갔는데, 와, 계속 끝까지 저항을 하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최씨가 죽자 당황한 이 남자는 어떡하지 하다가 금품과 돈도 안 챙기고 피가 묻은 점퍼와 난방, 장갑을 벗고 빨래통을 뒤져 옷을 갈아입은 뒤에 도주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최씨 집 안방 바닥에 마시던 커피가 흘러져 있었어요. 즉 범행 당시 누군가 찾아왔고 최씨가 직접 문을 열어줬다. 그리고 같이 커피를 마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에 경찰은 피해자 최씨와 범인이 전에 본 적이 있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일 거라는 추정하에 피해자의 가족, 이웃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어요. 경찰은 계단에서 발견한 오락실 라이터를 보고 바로 해당 오락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락실 주인한테 혹시 이 남자 본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오락실 주인이 이 남자 홍씨 같은데? 라고 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던져준 거예요. 그렇게 좁혀진 용의자는 당시 47살로 피해자 최씨의 이사를 도와줬었던 이삿짐 센터의 일용직 노동자 홍덕표.
딱 이 피해자 최 씨와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죠. 경찰은 홍덕표의 범행 동기가 금품과 돈 때문일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왜냐? 이 남자 도박을 하고 있던 남자였거든요. 도박.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홍덕표는 항상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여자를 사귀는 솜씨가 아주 대단해. 그래서 여자를 사귀었다 하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과 몇 년 같이 동거하고 그 여자들한테서 돈도 받아 썼는데 그 돈과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파친코나 도박으로 다 수백만 원 이상 다 탕진한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시에도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놈의 도박. 또한 오락실 주인은 홍 씨가 원래 매일같이 오락실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덕표의 지인들 역시도 홍덕표가 사건 다음 날부터 연락도 끊고 이삿짐 센터 일도 그만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홍덕표가 최 씨의 이사를 도와주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최 씨와 안면을 트게 됐고 또한 최 씨의 집 구조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홍덕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수배지는 물론 TV에까지 뿌렸어요. 하지만 이때 홍덕표 핸드폰도 없었고요. 주민등록도 없는 거예요.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할 게 없어. 제보밖에 믿을 게 없는데 목격 제보도 없네. 그러다 보니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그렇게 세월만 흘러 15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도 그의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2000년 8월 이후 벌어진 살인사건에 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이 홍덕표가 잡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마땅한 처벌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홍덕표의 인상착의는요. 키는 175 정도의 마른 체격으로 앞머리 숱이 많이 없는 편이라고 해요. 걸음도 팔자걸음이래요. 팔자걸음. 현재 15년이 더 흘렀지만 늦더라도 범인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포에서 일어난 한 살인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